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배운 내용을 암기법으로 이제 포인트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안쪽으로 끝내볼게요. 그건. 그리고 오늘 수업은 빨리 끝나면 그냥 빨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들 개인 공부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네. 저랑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 철학 암기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밀레토스의 자연 철학자, 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해서 각각 존재의 근원을 물, 무한, 이렇게 공기의 이미지로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물방울, 무한 모양, 바람 모양 이 이미지로 외우는 걸 제가 강조드렸었죠. 네. 그리고 밀레토스 자연 철학자의 좀 보충해야 할 만한 내용으로는 이제 천문학 그리고 항해술이라는 부분을 추가합니다. 그건 아마 제가 그리스의 지역적 특생, 네, 이 그리스의 지역적 특생을 설명할 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이 안반 지역이 많아서 근데 나무는 잘 자라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제 연안을 약탈하고 정복하고 식민지를 세우는 그런 민족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첫 시간에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그 일대가 이제 밀레토스가 이쯤 되는 지역입니다. 터키 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반대쪽에 피타고라스 학파로 넘어가면 네, 피타고라스 학파는 여기 독자적인 그런 종교단체 같은 조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우토스 에파, 약간 교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말하셨다. 헬라어 배우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아우토스 에파 하면은 그분이 말씀하셨다. 라는 뜻으로 스승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라서 이제 이걸 꼭 외워야 된다라고 했고요. 피타고라스, 코스모스, 아우토스 에파인데 코스모스는 이제 세계를 이해하는 그 원리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피타고라스는 그 숫자를 세 개를 그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1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을 해서 네, 그것을 이제 세계의 근원 원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라고 말했고요. 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미지에는 꽃으로 그려놨어요. 암기하기 쉽게. 자, 그리고 이게 왜 숫자를 세계의 근원 원리로 생각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발견하고 피타고라스의 법칙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해서 3대 4대 5라는 황금 비율이 나오니까 3, 4, 5가 이제 네, 이어진 숫자잖아요. 1, 2, 3, 4, 5 할 때 이어진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봤을 때 여기서 3, 4, 5라는 황금비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이 세계 근원 원리는 숫자에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제 사상적인 출발점을 가지고 이제 코스모스라는 걸 만들었다. 코스모스를 세계의 근원 원리로 봤다. 그리고 아우토스 에파라고 하면서 스승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화재로 다 망했다. 불이 나서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레 학파, 크세노스, 파르메니데스, 제논, 크세파르 제논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세노스 하면은 범신론이 바로 나와야 되고 신성 모독죄로 잡혀갑니다. 이 사람. 그리고 파르메니데스 이 사람은 이제 운동에 대한 부정을 말합니다. 운동과 감각에 대한 부정. 감각은 모든 오류의 근원이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느끼는 경험과 감각은 착시 현상일 뿐이고 세계의 본질은 따로 있다. 주장했고 제노는 그런 스승님의 이제 논리를 더 강화시킨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비유 다들 기억나시나요? 아킬레우스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를 통해서 이제 그렇죠.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보다 2배 빠른데 더 2배 먼 거리에서 출발을 했을 때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논리를 했어요. 논리를 펼쳤어요. 그걸 이제 무한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그 궤변적인 주장을 합리화시켰죠. 그래서 엘레크세 파르 제논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엘레 학파, 크세노스, 파르메네스 제논, 엘레크세 파르 제논으로 외우시고 이제 크세노스는 안신 범신, 신을 믿지 않는 번신론자. 그리스 기존 신화를 부정했어요. 그리고 파르메니데스는 이제 운동은 거짓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운동이나 감각에 대한 걸 부정을 했고 이제 제노는 이 거북이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네, 제논의 변증술 말할 때 이
거북이 비유가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5세기 자연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엠페도클레스, 레오키포스, 데모크리토스. 여기서 레오키포스랑 데모크리토스가 사제지간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나열된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헤라클레이토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이제 제탕의 로고스라고 해놓은 이유가 이제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강물이 흐르면 그 강에 있는 물은 새로운 물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었고 세계 근원을 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말한 이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탕의 로고스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헤라클레이토스에 가깝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시는 분이라면 헤라클레스와 헤파이토스 이름을 섞어 놓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이라는 이미지, 헤파이토스가 대장장이의 신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이라는 이미지로 좀 외워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엠페도클레스가 이제 당시에 좀 제일 잘 나가는 철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원소설을 주장을 했어요. 사원소설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걸 좀 합쳐서 물, 공기, 그리고 흙은 이제 엘레아파 쪽에서 나온 겁니다. 흙, 그리고 불 이렇게 네 개를 합쳐서 사원소설을 주장을 해서 네 개의 원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세계를 구성한다. 뭐 그런 주장을 했지만 정말 유명해진 나머지 이제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화산에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자살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전설을 만들기 위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라는 전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에트나 화산의 분화구로 뛰어듭니다. 뛰어들었지만 신발 한 짝만 튕겨져 나옵니다. 화산에서 퐁당하면서 왜냐 당시에 신었던 신발은 그 로마인들이 신었던 신발 보면 알겠지만 샌들 같은 신발이었거든요. 그래서 뛰어내릴 때 샌들이 벗겨졌나 봐요. 그래서 샌들이 튕겨져 나옴으로써 이제 그 전설이 생기지 않고 그냥 자살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네,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오키포스 데모크리토스는 이제 여기 인과율 박사 아톰이라고 써놨는데 데모크리토스 하면 아톰, 그러니까 현대 원소 원자랑 비슷한 개념을 이제 처음 만드는 사람이고요. 레오키포스는 이제 인과율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 인과율을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모든 것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리고 아낙사고라스 하면은 아테네의 철학을 최초 전달한 사람이라는 말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사형당했다. 천체 관측, 씨앗 누스. 그리고 이제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를 씨앗과 누스라고 했다. 씨앗이 물질, 누스가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나올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네, 지바와 아지바 생각나시나요? 인도 철학에서? 네, 지바와 아지바 생각나시죠? 그런 식으로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나누는 각 철학자들만의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다 조합해서 믹스해서 네, 물질과 비물질을 나눈 방식 해서 단어만 몇 개 바꿔서 시험 출제 나올 수 있거든요. 지바, 아지바, 시아누스,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로고스, 코스모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만 지엽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사형당했습니다. 태양을 불타는 돌덩이라고 네, 했다고 하죠. 네, 소피스트는 궤변론자. 아테네의 번영 시기에 웅변술 과외 알바로 등장했다. 그래서 인간의 사유를 사유했다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피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사유를 사유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자연 철학자 이렇게 나왔죠. 그동안의 철학자들은 세계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에 아주 방점을 두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막 시안누스, 아톰, 아니다, 세상은 불이다, 사원소다, 뭐 물이다, 공기다, 무한이다, 코스모스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주장이 있었지만 인간의 사유에 이제 집중을 한 건 소피스트가 처음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고요. 대표적인 소피스트로는 프로타고스랑 고르기아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제목이 쓰여진 책을 플라톤이 나중에 집필합니다. 네, 플라톤 그 저서 목록에 보면 있지만 그래서 프로타고스는 좀 이제 현대의 다원주의랑 비슷하죠. 모든 사람이 각자의 견해가 있고 다 존중받을 만하다. 그래서 다마자 프로타, 고르기아스, 회의론자입니다. 모든 게 다 틀렸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틀렸고, 우리가 인식한다 한데 전달할 수 없고, 네, 모든 건 불확실하다. 그게 이제 고르기아스.
그래서 둘이 좀 대조되는 이미지로. 네, 혹시 지금 밖에 애들 소리가 들리나요? 네, 제가 이러고 삽니다. 네, 소크라테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 세아우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가 안 나오고 그노티 세아우톤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덕과 알을 이제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는 지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덕을 성취할 수 있다. 약간 성선설에 좀 가까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삼파술 1대1 과외를 했기 때문에 삼파술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지만 산파가 옆에서 보조하듯이 네, 산파가 아이를 낳는 건 아니죠. 결론을 도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결론을 도출해 주는 과정을 돕고 유도하는 교육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지 않았고요. 소피스트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급여를 안 받았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마땅한 저서가 없습니다. 다 구두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저서가 없고 이 스승의 말을 기록한 파이돈이라는 책은 있습니다. 파이돈을 이제 플라톤이 집필했거든요. 그래서 파이돈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나온 부분이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쓴 건 아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보기에 소크라테스가 작성한 저서로는 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있는 파이돈이 있다. 또는 소크라테스가 쓴 저서로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있다. 나오면 헷갈릴 수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틀린 보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암기법 이렇게 써놨죠. 열정페이 3파선데 파이톤에서 죽는 너 자신의 덜근 알미라 이러고 써놨죠. 다 이거 짬뽕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좋고 넘어가죠. 좋아요. 암기법 학. 플라톤.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암기법보다는 이해하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 이렇게 치면 알겠지만 플라톤주의 나오죠. 사전에도. 이 플라톤주의가 중세, 근대, 근현대, 현대 철학에까지 영향을 쭉 미치기 때문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여러분이 세세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이 두 철학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기만 해도 점수 2, 30점, 2, 30점까지는 아니죠. 50점 만점이니까. 한 10점에서 15점은 따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서 부분에서 중요한 거, 변론, 크리톤, 심포지온, 파이돈, 국가, 그리고 파이드로스. 그리고 주요 사당으로 이제 이데아와 에로스가 좀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사람이 이데아를 인식할 수 없지만 에로스, 그 이데아에 닿고자 하는 욕망, 미에 대한 추구, 의지가 있으면은 이데아에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윤리학을 좀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정치에 윤리학 강조한 이유가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철학자들을 보면 알겠지만 철학자들이 이제 정치 제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철학자들의 경우 보통 두 가지 안을 내놓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윤리적 사회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신앙적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그렇죠. 사회주의자들이 보통 윤리학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죠. 그래서 윤리학을 이 사람도 강조했다. 그리고 동굴의 비유,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혼 삼분설, 이 사람이 제기했고, 이원론자였고, 지혜, 사려, 용기, 정의라는 네 가지 개념. 그리고 이상 국가에 대한 모델로 생산자, 수호자, 지배자라는 국가의 형태, 참주제를 주장했다. 근데 이 이상국가 참주제, 보충 설명 조금 하자면, 이제 과두제로 시작했다가 민주제로 발전했다가 과두제가 뭐냐면 이제 부자들만 하는 정치. 그래서 과두제로 좀 신분이 나눠진 정치를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시-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별과 소외가 생기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생기고 그래서 민주제가 되면은 민주주의도 그 자체로 문제점이 있죠. 민주주의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사회 갈등이 심화되면 사람들이 참주제를 원하게 된다. 약간 독재적인 권력을 원하게 된다. 그래서 그 참주제에서 참된 이제 이상적인 지도자를 세운 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 체제다라는 게 이제 플라톤의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가 좀 불완전한 민주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변명의 향연, 파이돈의 국가 정치는 파이드로스, 이게 약간 저서를 외우는 방법, 그리고 영어는 불변의 상등분, 이상국가의 용사정치, 동그레이스는 이데아로. 이것도 이제 주요 사상에 대한 암기법입니다. 자, 영혼 불멸설 정도가 여기서 빠진 것 같은데, 플라톤은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윤회설을 지지했기 때문에, 윤회설 아시죠, 여러분? 윤회설을 지지했기 때문에, 영혼은 이제 육체에 잠깐 머물다가 간다. 그리고 다른 육체로 들어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철학적인 지식을 깨닫는 과정은 영혼이 과거의 육체에 있었던 뭐 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전생에 있었던 그 육체의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그것을 이제 그런 욕구를 이제 에로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특징으로는 아카데미를 세웠다. 그리고 저술을 많이 쓰긴 했지만 구두로 이제 과외를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자, 그래서 아카데미, 플라톤의 아카데미. 이게 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이걸 폐쇄합니다. 이제 그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 이걸 폐쇄합니다. 이단적인 단체라고. 그래서 신플라톤주의가 여기 플라톤이 세웠던 아카데미에서 이제 성행했었다. 후대에 이제 그걸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다음 수업 시간에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면 저서는 이제 오르가논, 주요 저서 오르가논 있고 주요 사냥, 엔틸리키, 메타타피치카, 진료 형사, 작용 목적, 부동의 원동자, 목적론적 자연 해명인데 가장 중요한 건 목적론적 자연 해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신학대학원 입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가장 출제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목적론적 자연 해명. 뭐냐면 모든 자연 피조물에는 창조된 목적이 있다. 목적론적 자연 해명이죠.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 이 자연에 대한. 그래서 니키온이라는 학교를 세웠고 학교만 세운 게 아니라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근데 당시에 도서관이 책만 보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동식물을 다 보관했어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스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중동 지역을 막 정복하면서 신기한 동식물 같은 걸 다 보내줬어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당시 사회에서. 그래서 자연과학이 이제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 논리학에 집중해서 10범주와 3단 논법을 창시했다. 3단 논법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귀납법을 사용했다. 각각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겠죠. 어, 젖을 먹이는 생물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보통 털이 있더라. 해서 포유류는 보통 털이 있더라. 이런 결론을 도출한 것. 이런 게 이제 귀납법이겠죠. 그래서 귀납법을 사용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해서 이 반도가 있으면 이 아랫부분 있죠? 이 아랫부분은 아테네, 당시에 그리스라고 불렀던 부분이고요. 이 반도 부분이 사실 이 섬보다 더 아래입니다. 이 섬보다 위에는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이 넘어갔을 때 위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마게도냐 땅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 마게도냐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맨 처음 정복한 게 그리스였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기병대를 활용하는 걸로 유명한 이제 장군이었는데 이제 그 기병대를 활용해서 중장 보병 위주였던 이 아테네를 정복하고 그 아테네 그 보병 인력까지 다 끌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중동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출신이 이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근데 자기의 스승은 플라톤이죠. 아테네 출신인. 그래서 정치적으로 항상 애매한 입장이었어요. 중간에 끼어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친마게도냐파 그리고 아테네파, 전통 아테네파 사이에서 이 끼어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플라토처럼 정치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도 시험에서도 잘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속돼서 따라오는 학파, 소크라테스 학파는 이제 메가라 학파, 궤변론자,
기론자. 아버지 때리는 걸 그만두었나? 자네는 아버지 때리는 걸 그만두었나? 어떻게 대답해도 좀, 네, 상처밖에 남지 않는 그런 질문을 잘하는 궤변론자였고요. 그리고 키레네는 이제 향락을 추구하는, 향락이란 게 좀 중요한, 네, 네, 그렇군요. 네, 키레네 학파는 향락을 추구하는 학파고 견유 학파는 이제 검소함을 추구했다. 그래서 키레네랑 견유 학파가 좀 다르다. 반대된다. 그래서 그림 안기에 아마 하트라고 이제 적어놨을 하트 모양 이렇게 그려놨을 겁니다. 키레네 학파가 북아프리카 지방에 있던 학파였군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서 파생된 학파가 세 개가 있다. 그래서 말로 메가라, 말로 매긴다는 뜻이죠. 그리고 흥청망청 키레네, 검소한 유학파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는 플라톤 학파는 이제 이 앞서서 말했던 아카데미에서 주로 이제 활동했다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페리파토스 학파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입니다. 페리파토스가 뭐냐면 그 지붕이 있는 복도를 말합니다.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야지? 차양막? 약간 햇빛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이제 복도 위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흔히 캠퍼스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구름다리 그런 곳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했다. 그래서 페리파토스 학파가 이제 그런 겁니다. 수학, 물리학, 음악 주로 과학에 관련된 그 학파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좀 중요한 게 스토아 학파. 그러니까 교회사를 이제 다룰 때 스토아파 빼놓기 어렵죠. 스토아파는 뭐라 하냐면 경험론, 윤리학을 강조했고 금욕적 세계 시민주의 그리고 이성적 삶과 아파트의 추구 이 세 부분이 네, 이성적 삶을 추구하고 아파트의 이하가 뭐냐면 이제 완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 상태,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 약간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금욕적 그리고 세계 시민주의 노예의 이제 노예까지 고려한 시민주의가 없었어요 당시에. 당시에 노예나 외국인 이런 것들은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역사를 배울 때, 세계사를 배울 때 학교에서 여자 노예 외국인은 인권이 없다고 했죠. 투표권도 없고.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세계 시민주의는 스토아파가 최초였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랑 좀 유사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보기가 네 개인 시험 문제에 하나만 이상한 거 넣어서 나올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로고스, 코스모스, 에로스도 마찬가지죠. 세계를 이해하는 스토아 학파의 원리, 이성, 로고스, 물질, 코스모스, 에로스, 영혼. 네, 그렇죠. 그리고 스토아 포이킬레라는 건물명에서 유래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험론자들이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를 추구했다. 세속적이긴 하나 향락을 추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회의주의 학파는 제가 설명할 때 말했지만 이 스토아 학파에 약간 반발해서 나온 거예요. 스토아 학파가 윤리적이고 검소한 삶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동안 이 그리스 철학에서 쭉 나왔던 이 인간의 사유를 사유하기 시작한 소피스트부터 지금까지의 그 사유 활동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적인 삶도 조금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회의주의 학파 같은 경우에 판단을 좀 중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타락주의는 아닙니다. 이 향락이 아니라는 말이 뭐냐면 나한테 딱 필요한 만큼의 이제 물질이나 서비스 정도만 챙길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거고요. 절충주의 학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좀 절충하는 이제 그리스의 시대도 끝나고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시대도 끝납니다. 헬레니즘 문명이 알렉산드로 대왕이 죽으면서 네, 꼽히기 시작했지만 그 제국은 분열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와 카르타고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급부상하면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키케로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그 사상적인 이제 유입이 있어요. 당시에 피타고라스 학파도 이탈리아 쪽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짬뽕해서 이제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이제 학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철학이나 문화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 왔지만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뭐 동성애 문화 이런 건 수입해 오지 않았어요. 실용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취사 선택을 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이제 그 방대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이 지도상의 위치가 여기 그림엔 좀 잘렸는데 이집트입니다. 애국.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죠. 고대 건축물 중. 이 알렉산드리아가 당시에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고 이 애굽 땅에 유대교의 영향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 유대교의 영향이 많았을지는 우리도 다 알고 있죠. 네. 유대교의 영향이 많아서 모세 오경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의 영향 그리고 그리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로고스는 신의 아들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인용하죠. 사도 바울이 그대로. 네. 그래서 로마 키케로 알렉산드리아가 성경 읽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말을 했다. 까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신플라톤주의는 플로티너스가 로마에서 학교를 세우고 이상도시 건설을 시도했다가 중요하고 이 사람이 범신론자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신비주의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배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음, 잠시만요. 네. 혹시 이번에 푼 문제 중에서 음, 보통 몇 개 정도 맞으셨나요?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많이 틀리셨나요? 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나? 어려웠나요? 문제가? 채팅창이나 이런 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게 문제가 쉬웠는지 어려운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자면 음, 이 세계 철학사에 나오는 문제집의 모든 유형이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나온 문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유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아마 여기에 나오지 않는 유형이 시험에 나온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철학사 문제집은 다 풀어보시는 걸 제가 권장드립니다. 마땅히 풀 문제가 별로 없기도 하고요. 철학 문제는. 그래서 이건 다 풀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걸 풀어보는 이유는 이걸 푸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외우자라는 취지가 있죠. 7번부터 해볼까요? 7번. 세계의 근본 원리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을 규정될 수 없는 무한자라 주장한 그리스 철학자는 밀레토스의 자연 철학자. 암기법을 외웠다면 바로 나오겠죠. 탈레스, 탈레스 드로스 메네스죠. 탈레스 드로스 메네스인데 그러면 이 둘은 탈락이죠. 2번, 3번 탈락이죠. 제가 문제 풀 때 항상 속어법으로 풀자고 했습니다. 겐톡을 겐톡을 보내시는 분들. 여기 이거 띄워드리겠습니다. 탈레스 드로스 메네스죠. 제가 물 무한 공기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네, 보내주신 말처럼 4번이죠. 탈레스 드로스 메네스. 메네스는 공기,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 그럼 탈레스는 뭐겠어요? 물이죠. 네, 잘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문제는 외우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어요.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탈레스트로스 웨네스 물 무한 공기까지 잘 외웠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7번. 자, 10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피타고라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수의 이론을 자기 철학의 핵심으로 삼았다. 인간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로고스다. 필로소피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자신을 필로소프라고 부르게 했다.
이거는 저희가 공부를 안 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왜냐?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수업을 안 들었어도 이 3, 4번이 연결돼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죠. 그쵸? 3, 4번은 세트 메뉴입니다. 그래서 3, 4번 자동 탈락이고요. 네, 필로소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거 맞습니다. 사실 이건 시험에 출제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제가 강조하지 않았는데 필로소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거 맞고요. 그리고 필로소프라고 부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수의 이론을 자기 철학의 핵심으로 삼았다. 피타고라스 법칙 생각하면 연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로고스가 아니고 뭘까요? 코스모스겠죠. 로고스는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여러분. 네, 헤라클레이토스. 다음 문제가 몇 번이었지? 맞아, 16번. 16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16번. 그리스어와 그 뜻이 연결이 올바른 것은? 이거 좀 좋은 문제예요. 네. 제가 오늘 강조했습니다. 복습하면서. 지금 풀었을 때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네, 맞아요. 3번이죠.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 세아우톤. 제가 방금 가명조도 드렸죠. 네,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그 뜻이 올바른 것은. 아우토스 에파. 그분이 말하셨다. 네, 피타고라스가 바꿔죠. 소마세마 소프로시네. 음, 소마세마는 이제 그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 아마 이 2번 거일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향락과 금호사의 중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소프로시네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섞여 있습니다. 지금 네 개가 보기가 이제 서로 섞여 있는데 그중에 제대로 배열된 건 3번밖에 없다. 다음 문제가 이제 18번, 22번. 네. 18번 한번 해보죠. 고대 그리스 종교를 대담하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리스 종교를 집요하게 공격했다면 신을 믿지 않았던 거겠죠? 그리스의 신을. 그쵸?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일단 속어법으로 먼저 보기를 두 개 날리고 생각해 볼까요? 자, 파르메니데스, 데모크리토스, 사제지간이죠. 인과율, 아톰. 그렇죠. 딱히 신에 대한 언급 별로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또 크세노파노스, 아낙사고라스가 남는데 아낙사고라스가 누구죠? 그리스의 최초로 아테네의 최초로 철학을 전달한 인물. 그렇죠. 시아누스. 기억이 이제 나시죠? 들으니까. 크세노파노스, 크세노파네스. 저희가 어떻게 외웠죠? 안신 범신이라고 외웠죠. 범신론자이자 신을 믿지 않았다. 안신, 범신. 답은 1번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면 네, 여기 나오죠. 엘레크세 파르제논 할 때 크세노스입니다. 그래서 안신 범신이라고 적어놨죠. 아,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사고라스가 신속 모독죄로 이제 사형당했기 때문에 아, 사고라스 정답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격을 하진 않았습니다. 공격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존재 자체가 좀 신속 모독이었지. 그래서 사실 18번까지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이다.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엘렉스 파르제논 하면은 유추할 수가 있죠. 엘레학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머는 세계가 지속적으로 생성과 사멸을 반복하고 끝없이 운동한 것처럼 보이게 하며 이런 점에서 기만적이다. 무엇은 모든 오류의 근원이다. 무엇일까요? 기만적이다가 핵심이죠. 끝없이 운동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끝없이 운동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뭘까요? 상상력? 이성? 지성? 감각? 네, 답은 4입니다. 4번. 4번 감각. 운동은 거짓이라고 했죠. 왜 운동이 거짓이냐?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문제를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정답 탁탁 말하고 바로바로 해설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의도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 제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제가 가지 않고 여러분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이 필요하고. 자, 25번. 변증법적 발전 이론의 최초 모델이 된 이론을 제창한 그리스 철학자는 필요 없는 말 다 날리면 변증법적 발전 이론 최초 그리스 철학자 누구죠? 이 세 개만 봐도 나와야 돼요. 변증법적 발전 이론 최초 그리스 철학자. 헷갈리죠? 헷갈리게 냅니다, 원래 문제를. 돈 보기가 4개면 둘은 누가 봐도 아닌 거고 둘이 이제 헷갈린 겁니다. 네. 헤라클레이토스 제타의 로고스로 외웠죠, 저희가? 변증법하고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이 세계에 대한 이해에 좀 더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헤라클레이토스 날리면 될 것 같고요. 플라톤. 플라톤도 변증법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럼 제논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는데 여기서 제논이 더 답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변증법적 발전 이론이잖아요, 여러분. 발전 이론이기 때문에 제논이 더 정답에 맞습니다. 근데 변증법이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겠죠. 발전 이론은 제논이 처음 창시했지만 네, 그걸 완성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3단 논법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 아랑 어 차이가 다르듯이 이 용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발전 이론이기 때문에 제논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31번이네요. 31번 한번 가볼까요?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 중 틀린 것은? 아까 문제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네, 답은 4번입니다. 이거 누구라고 했죠? 방금 푼 문제에 나왔죠. 발전 이론 최초 모델. 제논 생각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소거법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제 이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죠. 대립적인 두 힘의 상호작용을 이제 세계를 구성하는 이해 원리로 봤어요. 그래서 끝없는 변화,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왜냐면 강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강물이 흐르는 듯한 변화. 그래서 다원성 속에서 통일성을 찾고 통일성 속에서 자원성을 찾아야 한다. 좀 잘 설명한 이야기가 그 강의 이라고요. 로고스란 단어 처음 말한 게 이 사람 맞고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 여기서 보기가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불을 세계의 이제 근원 원리로 생각을 했다로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37번이네요.
아, 네. 그리스 철학자 중 자신이 신적 존재로 기억되기 위해 에트나 화산에 분화구로 몸을 던졌으나 신발 하나가 다시 분출되어서 실패한 인물은 누구죠? 누굴까요? 네, 엠페도클레스 맞습니다. 엠페도클레스 사원소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이제 다른 사람을 말하자면 탈레스는 물을 세계의 근원 원리로 생각했던 자연 철학자, 크세노파노스 그리스 신화를 공격했던 범신론자, 네, 파르메이데스 운동과 감각에 대한 부정을 했던 철학자. 네. 이렇게 지으면서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네, 너무 확실하면 이렇게 너무 확실하면 이렇게 바로 가셔도 되긴 합니다. 네, 이렇게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확신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암기가 됐어야 했겠죠. 네, 그래서 암기법을 보라고 하셨던 거고요. 아, 계속 이렇게 위에 뜨는 게 안 좋네. 아, 37, 46, 51. 오케이. 37, 46, 50. 46번. 철학을 아테네에 전 최초의 인물은? 이거 공부를 안 했으면 3번 찍겠죠? 소크라테스겠네, 이러고. 공부를 안 했으면. 네. 정답은 아낙사고라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낙사고라스는 이름이 유사한 탓에 밀리토스 자연철학자들이랑 잘 묶여서 나온다고 했었죠. 그 부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에 안악이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어, 좋아요. 16. 그 다음에 51로 넘어가 볼까요? 소피스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피스트에는 고르기아스와 레오키포스가 있다. 2번. 진리와 정의의 객관적 기준을 부인했다. 3번. 많은 보수를 받았다. 4번. 감성에 대해 불신을 품었다. 잠시만요. 외부에 약간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한번 풀고 오겠어요. 네, 여러분. 원래 애들은 다 싸우면서 크나 봅니다. 네. 사탕 하나로 저렇게 서러워할 줄 몰랐네요. 네. 네.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쓰신 분은 없네요. 일단 속어법으로 풀어보죠, 그럼. 많은 보수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외를 해준 이유는 많은 보수를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와 정의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부인했다. 감성에 대한 불신을 품었다. 같은 말이죠. 사실상. 감성에 대해 불신을 품었기 때문에 진리와 정의의 객관적 기준을 부인한 거죠. 감각이라고 바꿔도 되겠네요. 감각, 인간의 감각, 인지에 대한 불신을 품었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부인했다. 객관적 기준을 부인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주장을 우기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기에서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고르기아스까지만 읽었으면 1번 찍을 수도 있고 이제 고르기아스까지만 읽었으면 몰랐겠지만 레오키포스가 아닙니다. 네, 레오키포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친구죠. 고르기아스의 친구는 프로타고스입니다. 다 맞아 프로타 다 틀려 고르기라고 외우라고 제가 했었죠. 그래서 고르기아스와 맞는 답이 되려면 고르기아스와 프로타고스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타고스. 그래서 이 사람은 소피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이 이제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문제가 54, 57. 하다가 좀 괜찮아 보이는 문제 있으면 그냥 바로 풀기도 할게요. 음. 이 52번이 그 설명이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기 때문에 프로타고라스. 모든 사람의 주장이 다 맞다.
네, 그런 뜻이죠. 자, 이 54번 좀 좋은 문제입니다. 신성 모독으로 고발당하지 않은 인물은? 네, 신성 모독으로 고발당하지 않은 인물은? 네, 3번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이 사람은 소피스트였고요. 그리스 신화에 대한 부정 이런 건 없었어요. 소피스트는. 신화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사유를 사유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크세노파 안심범신이었죠. 아낙사고라스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했죠. 태양은 불덩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누명을 썼죠.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쓴 거죠. 누명을 썼는데 그 죄목이 신성 모독이었을 뿐이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없다. 소피스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음, 네. 이건 몇 번일까요? 57번. 이것도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정답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렇진 않네요. 네. 인간의 사유를 사유하는 최초의 철학자들이라고 했죠. 소피스트는. 그래서 인간에게 시선을 돌려 자연에게 완전히 주목한 최초의 사상가들은 밀레토스의 자연 철학자에 나와야 할 복이겠죠. 네. 자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연에. 네. 그래서 인간에게 관점을 이제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복이. 고 이제 소거법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사유 자체 사유 대상을 삼았다. 그거 맞는 말이고 조건과 가능성 및 한계를 비판했다. 네, 다 틀려 고르기아스를 생각하면 맞죠? 윤리적 가치 기준을 이성적으로 고찰했다. 이성적 고찰이란 부분 때문에 맞습니다. 네, 좋아요. 음, 65, 67, 65로 넘어갈까요?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덕 이론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죠? 소크라테스가 못 배워서 못 배워서 악하다고 생각했어. 아는 것이 곧 덕이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덕 이론. 좋아요. 잘 됩니다. 저서 중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좀 착한 문제입니다, 사실. 플라톤의 저서 중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다룬 책은 뭐죠, 이 중에서 여러분? 네, 암기법대로 암기를 했다면 파이돈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파이돈에서 죽습니다. 플라톤. 향연, 파이드로스 이런 건 이제 플라톤의 주요 사상인 이데아 그리고 에로스, 영혼 삼부사 이런 걸 설명하는 책들이고요. 폴리티코스는 이제 정치에 관련된 책입니다. 말 그대로. 좋아요. 70번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번 한번 풀어볼까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호 비교하는 문제도 잘 출제되곤 합니다. 적은 문제수에 그 세 사람을 잘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좀 나올 확률이 높아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 중 틀린 것은?
다들 좀 익숙해지고 계시는 것 같네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이 보기를 다 읽으면 2, 3번이 좀 대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둘 다 저술 활동보단 구두 교육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정보 수집에 좀 더 중점을 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술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저술 활동에 이제 중점을 더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정입니다. 구두의 가르침보다는 부분이 틀린 겁니다. 플라톤이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저술을 더 중점에 뒀나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책보다. 네, 그래서 2번. 2번이 틀린 부. 그리고 나머지 보기도 다 맞는 걸 이제 확인해 보면 소크라테스는 감화를 주는 방식, 대화하고 논쟁하며 직접적인 감화를 주는 방식. 이게 삼파술이죠. 이게 삼파술입니다, 여러분. 대화하고 논쟁하며 직접적인 감화를 주는 방식으로만 교육 활동하고 글을 남기지 않았죠. 저술 활동을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거의 모두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네, 저술 활동을 높이 이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이 거의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다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넷이. 자, 쭉쭉 넘어가서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77번 한번 해볼까요? 가장 마지막 책은? 이 사람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쓴 책이죠.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살짝 언급했는데 이제 플라톤의 일생을 말하면 이 사람이 교화를 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어떤 독재자한테 자신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를 하고 그런 실패를 계속 경험하다가 이제 말년에 좀 쓸쓸하게 죽게 됩니다. 말년에 쓸쓸하게 죽게 되면서 법률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이상 국가의 법률, 사회 체제, 제도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약간 노년에 좀 지혜를 얻어서 법률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그러면 좀 풀어보기 좋은 문제가 75번 좀 괜찮은 문제 같네요. 75번 한번 풀어볼까요? 네, 75번. 저작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네, 이런 게 좀 좋은 문제네요. 저작과 그 내용. 네, 이거는 조금 시간 드릴게요. 2분 정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답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설을 해드리면 정답은 네, 4번입니다. 4번 파이드로스. 파이드로스가 이제 설명입니다. 자기의 주요 사상들에 대한 대체 이데아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영혼 불멸설, 왜 영혼이 불멸이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니까 그에 대한 해답으로 내놓은 이제 보충 설명 같은 책이 파이드로스고요. 심포지온과 향연은 똑같은 말입니다. 심포지온 향연은 똑같은 말이에요. 향연이 곧 심포지온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에로스가 중점입니다. 향연과 심포지온에서는 에로스의 향연이라고 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에로스의 향연으로 외우시면 쉽습니다. 에로스의 향연 그게 곧 심포지온. 그리고 파이도는
에로스가 아니라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책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 언급된, 그리고 영혼 불멸선. 네, 그렇습니다. 75번이 좀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풀어봤고요. 음, 저희가 몇 번 해봤었죠?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네요. 네, 그럼 아르테미데스, 네, 아르키메데스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마무리로 쭉 넘어가서, 음, 볼까요? 31, 131번 풀어보죠. 네, 이게 좀 좋은 문제 같네요.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문제, 131번. 네, 이거 귀납법에 대한 이해가 약간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2번입니다, 2번. 이건 연역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 설명이 좀 모자랐을 수도 있는데, 귀납법은 뭐냐면, 개별 사례를 많이 수집하고, 거기에서 통일성을 발견해서 보편 명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연역법은 보편 명제를 가지고 개별 그 사례에 적용하는 게 연역법입니다. 그러니까 귀납법은 여러 개의 사례를 모아서 위로 올라가면 그게 귀납법이고, 위에서 아래로 쭉 다 내려오면 그게 연역법입니다. 이 개념은 나중에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들 이제 배우실 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연역법, 귀납법은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봐서라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네, 잘 알아두실 방법, 이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조개를 수집합니다. 모든 조개에겐 껍질이 있네. 껍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개에게 껍질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조개들을 수집해서. 그럼 그거의 귀납법이죠. 반대로 조개에겐 껍질이 있다라는 결론을 미리 세워놓고 조개를 이제 다 수집해 봅니다. 조개를 몇 개 수집합니다. 조개를 보니까 껍질이 있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연역적인 추리입니다. 네. 그래서 영역법과 귀납법은 그 방향성이 좀 다르다. 아래에서 위로 가는 귀납법,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연역법이 있다.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한 문제가 134번 할게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네요. 134번. 간단하죠? 쉬운 문제죠? 3초 안에 정답 나와야 됩니다. 네, 목적론적 자연 해명 맞습니다. 아, 제가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그 요약을 너무 길게 해버려가지고 시간이 오버됐네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어, 경험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고요. 화면 공유 중지할게요. 여러분 그 모의고사 문제집 이제 에베네스 들어오실 때 푸신 문제 있잖아요. 철학 문제. 그거는 제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나중에 또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해설을 해드릴게요. 그때쯤이면 여러분이 아마 배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해설을 해도 5-6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해설을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많이 진도가 나가시고 많이 배우신 그 시점에 제가 아마 한번 또 들어올 겁니다. 철학 강의 계획표에 보면 제가 한번 들어올 거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그 시간에 한번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으시겠죠, 다들?